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글로벌 이주호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잠시 후에 마감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약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하락한 채 마감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밤 사이 기술주가 급락하면서 나스닥 지수의 하락폭이 가장 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도 약 2% 가까운 낙폭을 기록한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영국에서 이미 백신 접종이 시작된 만큼 백신에 대한 기대감과 소식은 더 이상 시장 호재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는 이제 부양책 합의가 교착 상태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됐던 지표를 보니까 고용 지표가 개선되긴 했지만 그 속도가 다소 둔화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 또 비공식적인 통계이긴 하지만 그 고용 지표를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통계를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고용 지표가 좀 마이너스로까지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감이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양책 합의가 계속 교착 상태를 이뤄가게 되자 이것은 시장에서 실물 경제에 타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던 것을 한 차례 멈추고 있습니다. 자, 지난 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글로벌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현재 뉴욕 증시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LS 클로징 벨 나옵니다. 장 마감까지 약 3분 정도 남았습니다. 먼저 이 시각 현재 3대 진수 움직임부터 살펴볼 텐데요. 장 초반까지는 어제에 이어 상승 출발했던 주요 지수가 전부 장중의 상승분을 반납하며 하락 전환했습니다. 다우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0.23% 현재는 하락하고 있고요. 3105선의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83%까지 낙폭을 키워간 모습이고요. 12,350선의 현재 거래를 이어갑니다. S&P 500 지수 역시 오늘 크게 빠집니다. 23포인트가량 현재 하락하며 3,678선의 거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요 지수가 크게 하방 압력을 받은 가장 큰 원인은 부양책 불확실성이 되겠습니다. 미치 맥코넬 원내대표가 폴리티코에게 양당이 still looking for a way forward, 즉 여전히 진전의 방향을 찾는 중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지수가 낙폭을 키워갔습니다. 그는 그러면서도 의회가 부양안을 통과시키길 원한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기업과 주 지방 정부에 대한 면책안은 제외시키고 싶다는 입장입니다. 그러자 척 슈머 의원은 주 지방정부에 대한 부양안 없이 논의를 지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렇게 부양책 협상이 여전히 교착 상태에 빠져 있음이 여과 없이 드러나면서 오늘장 하락 재료로 작용했습니다. 그런 한편 백신 관련해서도 다양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소 엇갈린 재료들이었는데요. 우선은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가 재확인됐다는 보도 전해졌습니다. 다만 더 적은 용량을 투여했을 때 효과가 더 좋다는 점, 그리고 고령층 대상의 효과 검증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또한 존슨앤존슨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3차 임상시험 결과를 내년 1월, 즉 다음 달 얻을 수 있다는 소식 전해졌는데요. J&J의 수석 연구원은 예상보다도 빨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테지만 안전을 위해서 1월을 목표로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화이자는 내년 6월에서 7월까지 미국의 백신을 추가로 공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화이자 권고량의 절반 수준인 1억 회 분량만을 구매했는데요. 그 이후에 다른 나라와의 구매 계약이 몰려들면서 미국으로의 추가 공급은 당분간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백신 접종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어 우려를 키운 소식이 되겠습니다. 종목과 업종별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11개 업종 전부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주가 2% 넘게 빠지면서 가장 약하고요. 커뮤니케이션과 부동산 섹터도 1% 넘게 빠지면서 현재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잠시 뒤 뉴욕 증시가 마감하는데요. 마감 직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종목별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주 가운데서는 특히 엔비디아와 세일즈포스 그리고 AMD가 오늘 크게 하락했습니다. 3% 가까이 하락하며 기술 섹터를 끌어내리고 있고요. 애플 역시 현재 1.8%의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넷플릭스가 현재 3.2%의 하락 나타내고 있고요. 페이스북과 구글 일제히 하락하며 커뮤니케이션 섹터를 모두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적으로는 리튬 배터리 제조사인 퀀텀스케이프가 수명이나 안전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15분에 80%까지도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를 개발했다고 발표하면서 전일 14% 오른 데 이어 오늘도 33%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부양책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캐피털 알파 파트너스의 제임스 애널리스트는 부양책이 오는 18일로 미뤄질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는데요. 그런가 하면 로이트 홀드 그룹의 짐 폴슨 전략가는 부양책 진전 상황이 어떻게 되든 never mind, 신경 쓸 것 없다. 이제 백신 접종이 이미 시작이 된 이상 랠리는 연말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36% 떨어지면서 30,065선에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이고요. 나스닥 지수는 2% 가까이 하락을 한 채 마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12,338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30포인트 가까이 빠지면서 오늘 3,670선에 거래를 마칠 예정입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엘라스 클로징 벨 나우였습니다. 자, 앞서 시황 살펴보셨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 내려보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우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먼저 이제 미국 증시가 신고가를 뒤로한 채 이제 하락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했는데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이날도 장 초반 같은 경우에는 장중 기준으로 신고가를 또 한 번 좀 경신하면서 다시 한번 좀 기록 경신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었는데요. 후반으로 갈수록 좀 분위기가 굉장히 좀 안 좋아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무엇보다도 추가 재정 부양 협상이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즉 백악관이 제안한 그 안을 민주당 측에서 거부를 했고 또 미치 매코넬 이 상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을 좀 비난을 하면서 양측이 좀 갈등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킨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투자자들이 어떤 업종군을 주로 매도하느냐의 문제가 됐을 건데요. 일단 지금 미국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승인이 좀 임박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 민감주에 대한 좀 투자 심리는 좀 우호적으로 살아 있었던 것 같고요. 반면에 올해 전체로 본다면은 좀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던 IT 업종에 대한 이 집중적인 매도세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른바 빵 주식을 비롯해서 또 테슬라가 급락하는 등 시총 상위 종목들의 오늘 하락세가 좀 두드러졌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지수의 하락세도 좀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부터 보겠습니다. 자, 국제 유가가 하루 종일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장 막판에는 하락하기도 했다가 지금 현재는 소폭 이 강보합권으로 올라서는 모습인데요. 지난 밤 사이에 에너지정보청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됐습니다. 1,520만 배럴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뭐 백신이 나오고 또 오펙 플러스의 회담을 통해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이런 것들이 유가를 최근 들어서 많이 상승시키긴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원유에 대한 수요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장중 한때 크게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강보합권까지 또 회복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경기가 회복된다면 그리고 백신이 접종이 된다면 경기는 회복될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계속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45.6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금값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금값은 크게 하락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이제 실질적으로 개시가 되면서 경기 회복론에 더 무게가 실리게 됐고요. 경기 회복보다는 이제 안전자산 성격을 훨씬 더 띠고 있는 금값의 경우에는 지난 밤 사이에 크게 내렸습니다. 1.76% 내리면서 1,841.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자, 반면에 10년물 국채 금리는 다시 오르는 모습이었었는데요. 0.94%까지 올랐습니다. 물론 부양책 협상과 관련된 내용이 진전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에는 이제 부양 협상이 계속될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한 대화가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채권 가격을 낮추고 채권 금리를 올렸다는 분석입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0.94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큰 변화는 없었고 0.08% 소폭 오르면서 91.04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팀장님 어떤 뉴스일까요? 네, 이날 증시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악재는 여전한 추가 재정 부양 합의에 대한 불확실성이었습니다. 양측이 서로 비난하는 모양새를 갖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내용 갖고 와봤습니다.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이날 민주당 지도부가 계속해서 꼴대 위치를 옮기고 있어서 점수를 못 내고 있다. 즉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매코넬은 양측이 모두 동의하는 유용한 정책이 아주 많다라면서 이것은 로켓과 그러니까 난해한 일이 결코 아니지만은 민주당 측에서 법안을 만들 의지가 없다면은 하나도 이룰 수가 없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비난하는 부분, 즉 아직까지도 좀 이견이 있는 부분이 뭘까요? 지난 이 화요일이었죠. 문희신 재무장관이 600달러 정도의 현금 직접 지원을 포함한 9,160억 달러 규모의 재정 부양 패키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다만 이 안에는 추가 실업수당 지원은 좀 빠져 있었죠. 매코넬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주와 지방정부 지원을 포기한다면은 자신도 책임 보호 조항, 그러니까 코로나19 관련 법적 문제에서 기업들의 면책 특권을 주는 그 조항을 포기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즉 문우신과 매코넬 역시도 한 발 물러선 그런 안을 제안한 상태였는데요. 하지만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의 상원 원내대표는 두 안 모두 거절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9,080억 달러 규모의 애초에 좀 제안이 됐던 초당적인 안에서 수정되기를 좀 바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전체적인 규모보다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 사항에서 이견이 좀 발생을 하다 보니까 부양책 합의가 계속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 뭐 이게 시장의 결정적인 하락 요인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그냥 시장이 그만큼 많이 올라왔으니까 수익 실현 매물이 좀 하락 요인이 됐을 것도 같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실제로 그렇게 볼 여지도 충분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연이은 신고점 경신에 따른 피로감이라든지 그리고 재정 부양 잡음을 핑계로 좀 조정이 나타났다. 즉 최근에까지 좀 일부 비관론을 내놓았던 아이비들의 의견과 좀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 오늘만큼은 좀 나타났던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 주요 아이비들 가운데서 내년에 유독 좀 보수적인 전망을 견지하고 있는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높은 밸류에이션은 좀 이 급락세를 야기해왔다. 현재 과도한 낙관론은 1년 내에 주식 투자에서 손해를 볼 가능성을 100%라는 점을 시사한다라고 경고 메시지를 남긴 바가 있습니다. 이날 같은 경우에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내년에 가치주의 아웃퍼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면서도 하지만은 시장 전체 밸류에이션 수준은 너무나도 좀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만으로 지수 자체가 추가 상승하기는 또 무리일 것이다라는 경계론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반면에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이렇게 싸우더라도 의견을 교환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합의에 임박했다라는 신호를 주고 있다는 그런 해석들이 많은데요. 자, 합의 타결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네, 대선 이후에 사실은 이 양당이 제대로 된 대화조차 하지를 않았었죠.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해본다면은 상황이 그래도 좀 나아진 것이다라는 해석도 좀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하이트 캐피털 마켓이라는 기관에서는 연내 2,500억 달러에서 4천억 달러 규모의 소규모 부양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75% 정도로 굉장히 좀 높다라고 봤고요. 좀 더 규모가 높아진 부양 법안 통과 가능성도 절반 이상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캐피털 알파 파트너스라는 기관에서도 다음 주 초까지는 좀 어렵겠지만은 12월 18일, 그러니까 좀 시한이 되겠죠. 그 이전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더 높다라는 긍정론을 제시한 바도 있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고용 지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미국의 채용 공고가 소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되긴 했습니다. 다만 이 채용 공고가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들었다는 점이 한 가지 부정적인 요인이었었고, 또 비공식적인 통계 자료에 따르면 12월 들어서 이 채용 공고가 서서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요. 고용 지표를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밤 사이에 이 미국 노동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그 집계 자료부터 살펴보면 지난 10월 채용 공고가 665만 2천 명을 기록해서 9월에 기록했던 649만 4천 명보다 증가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지표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월 지표입니다. 워낙 후행적 지표죠. 최근 고용시장의 트렌드를 실시간으로 보여주진 못하게 되는데 월스트리트 저널과 일자리 데이터 기업인 집 리크루터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 일평균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온 채용 공고의 수가 1,070만 건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지난 11월에는 평균적으로 1,090만 건 정도를 기록을 했었는데 채용 공고가 올라오는 개수가 훨씬 더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사업주들이 채용 공고를 지난달에 비해서 덜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추세가 12월 들어서 갑자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또 비공식적인 통계이긴 하지만 일자리 현황을 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비즈니스 플랫폼 네트워크인 링크드인에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등록됐느냐를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장님들이 만약에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그 직원을 링크드인에 등록하기 때문에 고용이 늘어날 경우에 이 링크드인에 등록되는 횟수가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 역시 지난 10월에 보니까 18.1%로 증가했던 것이 11월 들어서 0.8%로 크게 이 증가폭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가 부양책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사업주들은 정부의 지원금 없이는 직원들의 고용을 좀 꺼리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데, 팀장님, 이번에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또 고용 시장의 둔화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고용시장의 회복세가 좀 둔화되고 있는 것만은 명백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 재확산과 그리고 일부 경제활동에 대한 봉쇄 조치로 인해서 고용이 타격을 받았다라고 분석을 한 바가 있고요. 제프리스에서도 고용시장 회복세가 대폭 둔화됐다라는 분석을 최근에 제시한 바도 있었습니다. 골드만삭스 역시도 이 소비재 관련 섹터에서 주로 고용 부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만 내년 고용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낙관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즉 얼마나 빨리 이 코로나19 재확산과 재정부양 지원의 여파를 딛고 고용시장이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하느냐, 거기에는 물론 이제 백신 보급이라는 중요한 요소가 담겨 있겠죠. 그 시기가 굉장히 좀 관건으로 보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외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팬데믹으로 11만 개 이상의 미국 내 음식점들이 문을 닫은 데 이어서 머지않아 수천 개의 레스토랑 역시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란 미국 외식협회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자, 미국 내 식당 6곳 중 한 곳이 폐업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쿠오모 주지사는 최근에 또 뉴욕시에 다시 한번 코로나19가 거세게 확산됨에 따라서 식당 내 식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한 만큼 식당 업계의 이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협회는 1만 개의 식당들이 이미 지난 3개월간 문을 닫았고, 이에 따라서 의회 리더들에게 현재 상태는 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라며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50만 개가 넘는 모든 종류의 외식업은 예상치 못한 경제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자, 조사에 따르면 6천 개의 레스토랑 운영자들 중 87%는 풀 서비스죠. 패스트푸드와는 다른 앉아서 메뉴를 주문하고 식사를 하는 레스토랑들은 36% 정도의 매출 감소를 겪었고,
운영자들 중 83%는 올 겨울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58%가량은 추가적인 정리 해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그런데 폐업한 곳 중 17%가량은 그 지역에서 16년 이상 운영을 한 곳이라고 합니다. 16%가량은 최소 30년 된 식당들이라고 하니까 최소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운영을 한 식당들마저도 폐업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하지만 정작 뚜렷한 지원책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레스토랑 산업은 이제 더 이상은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면서 입법자들이 더 큰 규모의 지원책을 내놔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자, 부양책 합의 지원이 레스토랑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한 해 동안 사실 이 큰 타격을 입은 레스토랑 업체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네, 항공업계처럼 직접적인 지원을 받는 그런 산업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레스토랑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좀 해당이 되지는 않고요. 이제 소규모 사업장으로 대부분 분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금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세제 혜택 등을 좀 받고 있고 여기에 또 실업자 중에 상당수가 레스토랑 업계에서 좀 나왔다라고 저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추가 실업수당 등의 이 재정 부양의 수혜를 받고 있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정부 지원보다도 더 시급한 것은 수요 회복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 오픈 테이블에서 집계를 하는 미국 내 식당 예약 건수 자료 같은 경우에 9월 같은 경우에 전년에 한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40% 정도 수준까지 굉장히 많이 회복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예약 건수가 한 30에서 40%밖에 줄지 않았다는 얘기였는데요. 근데 이게 12월 들어서는 다시 한번 한 5, 60%까지 감소세가 다시 한번 좀 확장이 됐고 가장 최근 데이터인 12월 8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73%로 나왔거든요. 이처럼 이 정부 지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빨리 경제 활동이 좀 정상화되고 그리고 수요가 회복되는 것이 업계에 절실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이슈 살펴봤습니다. 종목 뉴스 하나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JP모건이 테슬라를 두고 S&P 500 지수 편입 전 매수는 금물이라는 경고에 이날 급락했습니다. 도어대시가 뉴욕 증시에 상장했습니다. 공모가 대비 78% 급등하며 출발했는데요. 기업 가치가 약 690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준비디오가 코로나19 백신으로 추가 상승 탄력을 잃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자, 지난밤 사이에 테슬라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팀장님,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네, 전일에는 유상증자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했던 테슬라였죠. 하지만은 이날 주가가 급락하고 말았는데 대표적인 비관론자인 JP모건의 좀 부정적인 의견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올해 다 아시다시피 테슬라의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한 660%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호실적과 이에 따른 애널리스트들의 투자 의견 줄 상향, 그리고 투자자들 사이의 낙관 심리 등이 호재로 작용을 했었고요. 가장 최근에는 S&P 500 지수의 편입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JP모건 측에서는 지수 편입 전에 매수를 해도 되겠느냐는 고객 문의를 많이 받는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펀더멘털에 부합하는 주가 수준까지 내려갈 때까지는 기다리라라고 조언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이 모든 전통적인 매트릭 기반으로 분석을 해봐도 단순한 고평가가 아니라 굉장히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이 고평가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그만큼 밸류에이션이 너무나도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JP모건 측에서는 비중 축소 의견을 유지를 했는데 다만 목표 주가는 80에서 90달러로 올리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지난 화요일 종가 대비해서 무려 86% 급락을 점친 것이 되겠습니다. JP모건에서는 또 실적 기대치가 낮아지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지난 2년간 테슬라의 주가가 800% 정도 상승을 했다.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은 올해에서 2024년까지의 실적 전망치를 계속해서 내리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에 또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폭스바겐과 일본 도요타를 합친 것보다 큰 것에도 주목을 했는데요. 하지만은 판매량은 지난해 테슬라가 40만 대 정도, 그리고 폭스바겐과 도요타가 2,180만 대 정도로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시총 차이처럼 판매량도 폭스바겐과 토요타를 합친 만큼 커지려면은 이 테슬라의 전기차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말도 안 되게 높아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JP모건이 제시하고 있는 목표가 $90는 뭐 올렸다고 하더라도 현재 주가와도 굉장히 큰 격차가 나는데 JP모건은 그동안 어떤 의견들을 내놨을까요? 그 히스토리를 한번 살펴보면요. 네, JP모건 같은 경우에 이 처음에 테슬라의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한 게 2015년 2월이더라고요. 근데 당시에 목표 주가를 $175를 제시를 했습니다. 5대1 액면 분할을 했기 때문에 이를 적용을 해본다면 $35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후에 줄곧 부정적인 투자 의견을 유지를 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대신에 조금씩 올려서 지금은 $90까지 올라온 것이 되겠고요. 초기에는 테슬라의 어떤 사업 자체라든지 아니면은 그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들었다가 최근에는 높아진 밸류에이션 수준을 굉장한 좀 악재로 지적하고 있는 JP모건인데요. 반면에 말씀드렸던 그 2015년 대비해서 테슬라의 주가는 현재 한 15배 정도 올랐습니다. 좀 잘 판단을 할 만한 그런 대목인 것 같고요. 대표적인 비관론자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좀 바꿨죠. JP모건도 과연 바꿀지 아니면 앞으로도 고수할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이날 또 다른 초대형 기술주죠. 애플과 관련해서는 좋은 전망들이 나왔는데요. 자, 어떤 분석이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웨드부시에서 목표 주가를 $150에서 $160로 올렸는데요. 특히 최상의 시나리오, 그러니까 불 케이스 이 경우를 가정했을 때 목표 주가를 $200로 시킹알파에 따르면 월가 최고 목표 주가를 애플에 대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당사 분석 결과 아이폰 12의 초기 반응이 지난 2014년에 아이폰 6 출시 때와 유사할 정도로 몇 년 만에 최고를 보이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현재 시장 전망은 FY 2021년 기준으로 아이폰 2.15억대 판매다. 하지만 당사는 2.4억대 판매를 예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난 FY 2015년도에 2.31억대의 아이폰 판매를 더 뛰어넘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상장을 했던 도어대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 초반에 시초가가 78% 급등해서 출발을 했고요. 결국 장 마감은 85%까지 이 상승 탄력을 더 높인 채 마감이 됐습니다. $189의 도어대시가 마감이 됐는데, 자, 도어대시가 원래 희망했던 공모가는 $90에서 주당 한 $95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실제 공모가는 $102에 형성이 됐고요. 하지만 상장 첫날 도어대시의 시초가는 $182를 기록했고 마감 종가는 $189로 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도어대시에 대한 어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기대감은 어디에 근거한 것일까요? 자, 먼저 이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 매출을 살펴보면 최근 팬데믹과 함께 이 우버이츠와 더불어서 도어대시의 분기별 매출도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다른 뭐 그럽허브라든지 포스트메이트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속도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빠르게 분기별 매출 증가율을 기록을 했죠. 또 한 가지가 이겁니다. 월별 시장 점유율을 이 차트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노란색 선이 도어대시고요. 그 아래에 있는 파란색 진한 선이 바로 우버이츠입니다.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그 분기별 매출 증가율이 우버이츠가 더 커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시장 점유율은 도어대시가 훨씬 더 빠르게 잠식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월별로 봤을 때 거의 48% 정도를 도어대시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2명 가운데 1명은 도어대시를 이용해서 현재 주문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다만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재개된다면 그 성장세가 꺾일 가능성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 도어대시의 CEO는 한 번 습관을 들이면 못 바꾼다면서 자신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처음 상장하게 된 이 도어대시에 대해서 월가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도어대시 같은 경우에는 에어비앤비와 마찬가지로 공모가 희망 범위를 IPO 전에 올렸죠. 근데 그보다도 높은 공모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보다도 굉장히 좀 높은 첫날 좀 급등세를 시연을 했는데 시장이 그만큼 좀 높은 기대치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주요 IB의 투자 의견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데요. 예를 들어서 BTIG에서는 도어대시의 미국 사업부가 이 우버이츠의 2배 정도의 규모다. 그리고 성장세가 3배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음식 배달 사업의 성장 기회를 입증하는 기업이다라는 평가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룹캐피털이 도어대시라든지 에어비앤비의 IPO가 이른바 빵 주식, 애플을 제외한다면은 주요 성장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시각을 바꿀 것이다. 그러니까 더욱더 고성장하는 이 종목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점을 투자자들 사이에서 상기시킬 것이다라는 분석을 제시한 바도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종목도 살펴보죠. 어떤 기업일까요? 네, 최근 들어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줌 비디오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코로나19의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꼽았던 줌 비디오가 팬데믹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나 락다운 조치로 급격하게 성장을 하면서 주가는 사실 연초 대비 505%나 폭등하는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고꾸라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향후 이 추가적인 성장 여력이 이미 선반영된 주가와 코로나19 백신이 나오면서 구독자 비즈니스 등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측돼 제한적일 것이라고 JP모건은 분석을 했습니다. JP모건은 줌 비디오의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다만 목표 주가는 기존 425달러에서 450달러로 올려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10년 전 상황과 현재 비슷한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지난 2009년에 최고점을 찍었던 기업들이 이듬해인 2010년에는 언더퍼폼하는 그런 주가가 예상보다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다는 것인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올해 주가가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줌비디오가 언더퍼폼할 것으로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줌비디오는 12개월 주가 수익률이 약 286배에 달했고 자기 자본 가치죠. 이 price to sales ratio는 12개월간 60배 넘게 올랐습니다. 그간 사실 고공행진을 하던 줌비디오 최근 들어서는 조정을 받는 듯 싶은데요. 아마도 줌 주주들은 회복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겠죠.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이 나오게 되면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들어서 월가의 평가는 어떨까요? 일단은 줌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말에 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투자 심리가 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결국은 이 실적과 가이던스 모두 양호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팬데믹에 따른 수혜가 이제는 약화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다라는 점으로 좀 해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 투자 의견을 좀 보더라도 일부 경계론이 좀 관측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윌리엄 블레어에서는 실적이 좋기는 했지만은 그 높았던 기대치에는 못 미쳤다라는 분석을 제시한 바가 있고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동일 비중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투자자들이 팬데믹 이후의 성장 노선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RBC 같은 경우에도 물론 아웃퍼폼 의견을 계속해서 좀 견지를 하고 있지만은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과도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주가 하락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을 제시한 바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 나왔던 글로벌 이슈와 더불어서 종목 뉴스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장혜진 앵커와 로제타 투자자본 최지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